할머니는 제대로 된 밥상 하나 없이 불편한 자세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할머니의 숟가락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흙탕물이었습니다. 퍼주신 건 뭐야 이거 국물은? 밥이 안 넘가서 내가 먹었어. 뭔 물이에요? 땡하지 말라고 제대로 깨끗하게 자네. 어떻게 봐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제보 영상에 서둘러 경상북도 상주시를 찾았습니다. 거의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놀랐죠. 그러니까 나무를 산에서 혼자서 정말 몸보다 더 많이 큰 나무들을 그냥 계속 나르세요. 제보 영상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몸집만한 나무를 짊어진 채 위태롭게 길을 걷는 할머니. 심지어 무게에 짓눌린 듯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허리가 굽어 있었는데요. 아직만 코가 땅이 돼요. 거리 가나. 아직만 나 엎드리 가요. 엎드리 가요. 우리는 덜도 못하는 거 이거 보니까 그렇게 아무 힘 빌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귀신이 붙는 거 같아요. 귀신이 들고. 할머니가 매일 오간다는 길목. 이곳에서 할머니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분인 것 같아요. 굽은 허리 위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 동영상 속 할머니가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통나무를 짊어진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듯 불안하기만 한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MB 현장로파 특종소장팀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누가? 잠시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아이 올라가 무가.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나도 그렇게 지나와 있다. 낯선 이의 접근에 거부감을 보이는 할머니. 할머니는 왜 도움의 손길도 마다한 채 통나무를 나르는 걸까요? 할머니가 짊어지는 사연을 지금부터 추적해봅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난 곳은 마을 인근에 자리한 야트막한 산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하러 온 모양인데요. 한참이나 이어진 톱질. 원하는 만큼의 나무를 자른 걸까요? 한데 모은 나무를 비닐로 고정을 시키는가 싶더니 장정이 들어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통나무를 그대로 짊어지려 합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 나도 가져가서 올리자. 도와드려요? 아니 나도 가져가서. 이게 놀리겠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아니 나도. 커다란 통나무를 도움 하나 없이 짊어진 할머니. 아슬아슬한 걸음으로 산비탈을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할머니의 걷는 모양새가 조금 남다릅니다. 톱으로 바닥을 휘저어가며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건데요. 바닥은 왜 그렇게 뜨시는 거예요? 그럼 물이 갈때 묻혀서 그렇잖아. 톱을 지지대 삼아 험한 산길을 내려온 할머니. 이번엔 위험천만한 도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체 할머니는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잠시 허리를 짓누르는 통나무의 무게에 걸음을 멈추고야 맙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니까 저희가 이 나무 차에다 실어드릴게요. 안 돼. 차에 못 실어. 이걸 어디로 실어 그 조그마한 차에다. 이게 되잖아. 되는데 그 들어가 안 돼 그러구만. 아니 어머니 힘들어서. 아이씨만 들어있잖아. 내 자식 되잖아. 제작진의 도움을 극구 사양하는 할머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통나무를 나른다고 하는데요. 나무를 내려놓은 후에도 좀처럼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할머니. 도드라진 척추만 봐도 고통이 느껴집니다. 안 아프세요?
그래 안 아팠는데 아래는 생기기 있어서 많이 끔찍거리니까 아래는 여기가 아프던 거니까. 근데 아픈데 이렇게 나무를 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래 행위 하던 기라 조금서 한 20년 비작제가 이래까지 사는데 웃길 수도 없어. 이래가 그냥 이래 견디고 사는 거지. 고통을 견뎌가며 나무를 한다는 할머니.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아니라. 운동? 운동을 왜 하세요? 그래 운동 그래 하나 해보면 좋잖아. 허리의 통증이 조금은 줄어들었을까요? 할머니가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카메라 돌리기로. 보자 바로. 이걸 줄인다고요? 그래 나 이날이 안돼. 그래 카메라 돌게. 저기 돌아가면 죽을게요. 나 돌아가마이. 한사코 제작진의 도움을 거절하는 할머니. 기어이 혼자 힘으로 통나무를 치고 길을 나섭니다. 대체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런 고된 삶을 살아온 걸까요? 20년 됐을 걸요. 20년? 20년 넘었어요. 말도 듣고 하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주변의 도움도 마다하고 오롯이 이 무게를 짊어진 채 매일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간다는 할머니. 이윽고 할머니의 걸음이 멈추고 이제야 무거운 통나무를 내려놓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마당을 가득 채운 엄청난 양의 통나무. 말하지 않아도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나무를 두고도 매일 먼 길을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집에도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어머니 뭐 말을 그래. 많은 거 아니에요? 그만. 그날 오후 이제야 첫 끼니를 챙기려는 할머니. 그런데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식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그릇에 언제 했는지 알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밥.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할머니 지금 이거 드시는 거예요? 응. 밥 언제 하신 거예요? 먹어도 되는겨. 먹는 게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장갑이 많이 남아있고 장갑이 먹었다. 할머니는 대체 왜 이런 생활을 고집하는 걸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할머니를 따라 조심스레 문을 연 제작진. 그 있어 오지 마. 네? 그 있어. 네, 여기 있을게요. 그래. 단번에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집니다. 집안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할머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가 집을 두고도 현관 앞에서 모든 생활을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여기 불을 바로 피시네요? 추워. 추우셔서. 불 나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래 내야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할머니의 안전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어머니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방에 들어가잖아 방에. 주면 또 뒤 주면. 방에? 그만 방에 뒤 주면 또 방에 들어가. 이제 안 됐다가. 그날 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위를 막으려는 듯 여러 겹의 옷을 덧입은 모습.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은 걸까요? 할머니 걱정돼서 왔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내 걱정은 여기서 이렇게 주무세요? 자기 멀쩡해. 내가 이래 만난 일이 쪼그리고 앉았다고 안 하고. 안 추우세요? 죽기는 뭐가 추워. 쪼그리고 이래 앉았으면 10시간을 이래 쪼그리고 앉았다고 한게. 잠깐의 외출에도 온몸이 떨려오는 영하의 날씨. 따뜻한 집을 마다한 채 매일 밤 현관 앞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할머니가 걱정스럽기만 한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찾아간 마을 회관. 그래 그 방에 들어가 보셨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못 들어오게 해요? 어떤데요? 쌀 동가리 그런 거 막 그거 재놓고 이랬잖아. 올게 그것이 내 집이었어 새. 네? 새 집이라고요? 이런 문을 열어놓고 놔둔 게 그 안에 그뭐 먹을 게 있은 게 가서 그 새가 그걸 다 들어가지. 일명 새집이라 불린다는 할머니의 집. 할머니의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있어 오지 마. 에? 그 있어. 네,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여기 문 앞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응? 문 앞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뭐가 이렇게 뜯어미를 다 쏟아놨네. 그랬더 쌀은 누가 이렇게 다 쏟아놨어요? 누가 뜯어미는지 그 뜯어미는데 우리가 아무도 들어가도 안 했는데. 아이고. 할머니를 돕기 위해선 집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를 따라 들어선 집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집안. 벽면을 온통 뒤덮은 새똥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산된 지 무려 10년이 지난 쌀이었습니다. 대체 할머니는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 밥통에도 뽀얀 먼지만이 쌓여있는 상태. 집에 전기 그런 게 안 들어와요? 다 들어. 다 들어와요? 하지만 전력량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0kW.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역시 사람의 손때 대신 먼지만이 가득한데요. 할머니는 왜 편리한 생활을 마다하는 걸까요? 자기 집에 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밥솥이야 뭐야 다 있는데도 이런 데 댕기면서 물이 쏘면 또 그거 갖다가 먹고. 바깥에서 볼 때가 어때 양재기에 뭐 언제가 손으로 막 주고 그랬는데 뭐. 아이고 그냥 뭣도 못해요 진짜. 그날 오후 잠시도 몸을 쉬지 않은 할머니. 이번엔 집 밖으로 나설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양말 아니에요, 양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하는 게 감투 감가서. 양말이면 또 어떻습니까? 분주히 채비를 마치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서는데요. 양손에 자루와 톱을 들고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이번엔 산이 아닌 밭을 찾았습니다. 싱싱한 배추와 갓 수확에 나서는 할머니. 그런데 여긴 누구 밭인가요? 어머니 밭이에요? 이밭이지 이밭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거 막 뽑아도 돼요? 네가 이거 갈았잖아 나무. 내가 심간 게. 알고 보니 이곳은 엄연히 남의 밭. 할머니의 이런 행동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밭에 댕김이 일하고 이러는데 밭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밭에 곡식도 안 하고 그냥 뭐 감자를 놓는다 뭐를 한다 하면 막 한 군데다 부가 있고는 땅만 막 키우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어느새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식사 준비에 앞서 손부터 씻습니다. 그런데 물을 담아둔 고무통을 자세히 보니 가라앉은 흙이며 불순물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식기를 씻을 때도 이 물을 사용합니다. 이물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때요? 나무 식물 깨끗한데. 씻는 건지 더럽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물이 완전 꾸정물인데. 그래도 깨끗한 물이라 저 산천에서 물이 돌아서 떨어져 밀어오는 게인데 자꾸 물 많이 쓰면 뭐라 캐요. 물 많이 저기 떨어진다 캐 물이. 대체 이 물로 씻은 그릇은 어디에 사용하려는 걸까? 까맣게 그을린 솥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붓고는
방금 뽑아온 배추를 꾹꾹 눌러 담는데 할머니의 분주한 손길에 궁금증이 차오릅니다. 배추는 뭐 하시려고요? 삶아야지 이래 먹기. 아무래도 이 배추국이 할머니의 점심인 모양입니다. 이때 나무 더미 사이에서 뭔가를 찾는 할머니. 바로 식용유였는데요. 뭐 넣으신 거야? 기름 아니라 오래된 거 같은데. 그때 뭐가 오래 이거. 유통기한이 무려 4년이나 지난 식용유. 여기서 그치질 않고 모든 식재료가 죄다 마당에 나와 있는 진귀한 광경까지. 부엌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여와 있네요. 그래 말이라. 한 대서 씨가 그다게 그리 냅뒀어. 이건 밖에서 드셔서요? 할머니는 제대로 된 밥상 하나 없이 불편한 자세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할머니의 숟가락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흙탕물이었습니다. 퍼주신 건 뭐야 이거 국물은? 밥이 안 넘가서 내가 떼먹었어. 뭔 물이에요? 떼가지 말라고 제대로 때 그다기 잘해. 어떻게 봐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 할머니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집 지어주고 막 제가 분녀해서 저거 해주고 이랬었어요. 그때 5년 됐어. 5년도 됐어. 아직 가보면 부적에서 부정을 하니까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다시 찾은 할머니의 집. 할머니는 벌써 집 밖을 나서는 참입니다. 여전히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어딜 가기에 이리도 바쁜 걸까요? 할머니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래도 난 옛날 아주 아침으로 한 바퀴 올라갔잖아. 이렇게 저기 어디와야 이렇게 착착 지질러. 저짝 지질러 저 해가지고 그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 저기까지 가서 하세요? 할머니의 목적지는 한참 떨어져 있는 야산. 언제 어디로 가요? 저기서 오면 아이고 집에 또 힘대 있어. 뭐 하나 동살에 나무 있는 마당에 있는 나무도 다 썩는데 이거. 할머니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부터 든다는 이웃. 만류해보지만 역시나 소용없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만 기대가 저꿈 재다가 저래가 질까 맞을 가더라. 저게 인에서 거석에서 나가고 뭐도 못하고 해도 할 수 없어. 저는 이제 포기해놔야 돼. 이 말 안 들어요. 안타깝지. 우리들은 안타까워서 왜 나무를 그래 힘드는데 미고 댕기느냐 하면 나무를 해야 되지. 주변에서 이렇게 다들 말리는데 왜 나무 이렇게 하세요? 도움도 거절한 채 나무만 고집하는 할머니. 할머니의 모든 생활은 나무와 이어져 있었는데요. 불편한 몸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도착한 야산. 바로 자세를 잡고 톱질을 시작합니다. 얼핏 봐도 엄청난 크기의 통나무. 그러고 보니 할머니 늘 자신의 몸집보다 큰 통나무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한 대씩 네가 또 해도 한 집 하기도 힘들어요. 한 집도 못 돼. 근데 이렇게 큰 나무는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한대 주면 주기 힘들어요. 그것도 그거는.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할머니. 이만하고 집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통나무가 힘에 부친 걸까요? 길 한편에 나무를 내려놓고 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니 꽤 많은 나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무들은 뭐예요? 이거 갖다 놨어. 이곳에 있는 나무들 모두 할머니가 지고 나른 나무라고 하네요. 방금 가져온 나무는 내려두고 미리 해두었던 나무를 짊어지는 할머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걸음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여기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다 주다 날았네. 얼마나 피고 나무 주다 날랐잖아. 우리나라 또 길이 내 중에 좀 덜 바쁠 때 아침 봐. 이것저것 집까지 가면 어떡해요. 이래가지고. 산과 집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중간 지점에 쉼터를 마련한 겁니다. 이윽고 다시 길을 나서는 할머니. 굽은 허리 탓에 늘 땅만 보고 걸어 때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건강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왕복 3시간에 걸쳐 도착한 집. 할머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하루에 2번씩 나무를 해다 나른다고 합니다. 요새는 힘들어서 나무 보일러도 안 하는 저거에 저 나무 보일러는 하면 저래 해다 나르면 방이나 뜨뜻하지.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나무를 하는 걸까요? 혹시 판매가 목적인 걸까요? 이거 뭐 파시는 건 아니고요. 파시는 건 아니고. 나무를 어디다 갖다 훔쳐는 게 어디 갖다 먼 나무를 팔아. 도로 어도 또 한락하는데 그럼 어머니 뭐 이렇게 돈 같은 거 버는 건 없으세요? 10원도 안 못 버려 이건 돈이라고. 완전히 나무 하기. 할머니가 매일 나무를 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시집 올 때는 사람이 싹싹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일도 잘하고 아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 집 신랑이 그전에 저 식당이라고 고기 잡는 그런 데 댕겼거든. 그래가 돼지 잡자면 칼로 가지고 돼지를 잡거든요. 그런데 그만 마누리한테다가 칼을 준주고 그만 돼지 잡는 수용을 했어. 그렇게 놀래가 저래 됐어. 할머니에게 아픈 과거가 있었다. 할머니에게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예. 언제 돌아가셨어요? 20년 넘었다며. 때리는 게 뭐 저기 살다 보면 뭐랄까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 말하고 싶지 않은 듯 자리를 피해버리는 할머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는 할머니. 어쩐지 오늘은 할머니의 발걸음이 더욱 힘겹게 느껴집니다. 많이 이렇게 그리고 알겠어. 너무 앙상하고 이렇게 통나무에 짓눌려 굽은 허리는 물론 치아 또한 치료가 시급한 상황. 할머니는 왜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혹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는 걸까? 가족이 있어요. 아들 형제 있어요. 뭐 요양원에 좀 보내야 안 되느냐고 그러면 뭐 아들들이 말하는 아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병원에 대한 그런 공포심도 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사 선생님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을 간다 그래도 병원 내에서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조차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도는 여러 번 해봤는데도 그게 안 되세요. 저희랑 같이 병원 가보시는 건 어때요? 병원은 병원이 안 될 텐데 병원에 유라파도 아무도 안 가봤어 난 유라파. 가까운 병원 가가지고 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검사 뭐 검사할 게 있어. 내집 보고도 아무도 안 가봤는데. 제작진의 설득에도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할머니. 다음 날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이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뭐 몸이 어떠신지 한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간호사도 왔는데. 예, 오늘 많이 바빠. 아픈 데도 없고 그래. 아프면 내가 웃게 하지만 어머니 피 검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이고 안 해 그래 아무것도나 많이 해봤어. 아프기 전에 하셔야 돼요. 아이고 안 아파요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어. 에이 할 거 없어 그만. 피도 작아요 한 방울도 아까워. 이거 한 방울만 하면 되는데. 안 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 행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할머니. 신체적으로도 뭐 허리근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고 왜 저렇게 거부를 하시는지 이런 정신 상태나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가족이나 친지들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한번 모시고 오는 게 맞지 싶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를 돕기 위해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집을 찾았습니다. 나가 이제 나가 가잖아. 나가. 아니 저기 빨로 이제 기다려 겠어.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둘이 가고 가. 아유 진짜 숫자가 있는 거 자꾸 기다려와 있더라만. 가지고 가. 막기 전에. 안 들어갈게요. 낯선에 대한 반감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긴 설득 끝에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할머니. 조금씩 속에 있던 얘기들을 꺼내놓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는 누가 해가 불 뗐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기 남편이 가만 내가 많이 거들었잖아. 거들었는데 남편이 했구나. 30년을 닌게 아파도 30년을 아팠다고? 그만. 그 아버지 나이도 아마 안돼 그 죽고. 그 아니 돌아가실 때 보셨어요? 응? 봤어요 돌아가실 보자 봐. 할머니 둘이 묶고 냈지. 할머니 둘이 묶고 냈지. 다섯 묶고 내는 걸 봤잖아.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폭력. 병까지 얻게 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뜨고 연이어 마주한 가족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게 된 할머니. 이후 통나무를 버팀목 삼아 지금껏 살아온 겁니다. 30년을 닌게 데리가 보고 이 대통령이라 하는 이 기준이 대단하잖아. 홀로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할머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하던 일을 자기 자신이 계속 이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그래도 남편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가족끼리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반복해서 재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통나무는 묵묵히 자신을 지키며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해주는 버팀목은 아니었을까.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은 오후. 오랜만에 할머니 집마당에 제대로 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앉아 그만 뜨신데. 야 받아. 네. 오늘은 반찬이 쫙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좋아. 먹고 딱 올라가면 되잖아. 어머니요. 먹으니까 좋아요? 먹으면 좋지 그래. 굳게 닫혔던 할머니의 마음속 빗장이 조금은 느슨해진 것 같은데요. 나무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죽으면 해야지. 안 죽으면. 굽은 허리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웃을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